미연 대학을 보면 남농을 가야 되네요. 서로 수의대에 문제가 생겼다며. 어떡하냐? 맞아도 기타 sab도, 그다음에 수의생명, 일본 수의생명 못 보내. 일본에서 사람 팔러 한국에 땅덩어리도 좋은데, 진짜 이거 무슨 일이 아닌데. 여기 우리 학원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리온, 기타 sab도, 아자부, 여기 제일 많이 갔는데 리온은 되지만 어떻게 되냐고. 왜요?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의대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시험을 다시 한번 봐야 되잖아. 약대도 그렇고 치대도 그렇고 의대도 그렇고.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대학이 리온하고 낙농밖에 안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 법이. 여러분들 졸업할 때 되면 뭐 되지 않겠어 또? 준하이는 그냥 일본에서 살 거기 때문에 관계없다는데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문제네. 의대 학원에 제일 많이 가는 데는 리온, 그다음 아자부 이런 데, 기타 이런 데 갔었는데 어허. 일단은 듣고 보자고. 그치? 어떡하냐. 자, 어쨌든 이제 이번에 봅시다. 또 문제를 볼 때 이제 완전 제곱수로 해서 푸는 거 먼저 일단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2y의 제곱. 그 일본에서 살라는 신의 계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게 생각합시다. 방법은 다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를 만족하는 정수해의 쌍의 수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중 x가 최대인 정수해의 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풀 거야 이거? 국제의료복지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국제의료복지대학에서 나온 문제. 물론 의대이긴 합니다. 의대인데 앞쪽에 7점짜리로 깔아준 거니까 일반적인 대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하죠. 자, 얘는 제곱수를 가지고 우리가 푸는 것 중에 풀만한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봅니다. 고민을 해봐야지 이걸 고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지를 보고 막 봅니다. 보는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연습을 하고 보는데 좋은 것 같은데,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제곱수, 아까도 루트 r이 제곱수여야 됐고 얘도 식을 하나만 이쪽으로 옮기면 왼쪽, 그러니까 EY를 옆으로 옮겨봐요. EY를 옆으로 옮겨보면 왼쪽은 제곱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도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를 가지고 푸는 유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곱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면 x 마이너스 2y에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2y 플러스 34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2를 끄집어낼게요. y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부정 방정식에 아니면 높아는 방정. 부정 방정식에서 아까와 같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잘 보삼. 자, 얘가 이쪽이 요게 완전 제곱수예요. 좌우를 살피는 거. 예전에 우리가 문제 풀어서 3의 거듭제곱까지 비교하고 아닌 것끼리 비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쪽이 완전 제곱수기 때문에 이쪽도 어떻게 돼야 완전 뭐가 돼야 되니?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수가. 되겠니?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써놓고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게 부정 방식 이렇게 되고 이게 y-17 앞에 2가 있어요. 되겠니? 완전 제곱수가 되면서 완전 제곱수뿐만이 아니라 이쪽이 0이 돼도 되죠. x-y가 0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대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네요. 개수가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무수히 많지 않은 이유가 잘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있니? 제곱이죠. 제곱이죠. 어떤 수의 제곱은 여기에 x-2y의 제곱이 얘는 의미 아니다. 0일 수 있어요. 여기가 1이고 2가 되거나 0일 수는 있지만 의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y-17이 뭐가 돼야 돼? 그렇죠. 0보다는 커야 되겠죠. 되겠니? 그리고 뭐가 되냐면 16보다는 작가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이쪽이 그렇지?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17 마이너스 반대로 여기가 2가 되고 이쪽이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의 y-17 잠깐만 알았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기가 잘못됐구나. 쏘리. 2가 나오면 17 마이너스 y가 돼야 되네. 여기를 흥분하지 마세요. 오케이? 건강에 안 좋아. 2에 17 마이너스 잘 봤어요. 좀 전쟁 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7 마이너스 y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6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간다. 맞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17 마이너스 y가 0부터 이렇게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면 얘가 16이 아니고 뭐가? y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y가? 그렇지? y가. 왜냐하면 이쪽에 음수가 안 돼야 되니까 y가 뭐가 되냐면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렇지? 17도 되나? 17도?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얘가 17을 넘어가 버리면 뭐가 돼요? 음수가 되니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는 이제 제한이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써놓고 만들어 봅시다. 2y의 제곱은 2 곱하기 17 마이너스 y. 자, 17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17 마이너스 y가 0이 돼도 돼요. 0. 0이 돼버리면 x 마이너스 y가 똑같아요. 0이 되는.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1도 되죠.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1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완전 제곱수가 되죠. 이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2의 뭐 제곱도 돼요. 되겠네. 그래야 2의 제곱에 이렇게 가죠. 되겠네. 이렇게 세 가지의 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쪽이 완전 제곱수가 되니까 이쪽도 완전 제곱수가 되게 된다는 형태로 풀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1은 완전 제곱수예요. 1은 완전 제곱수고 1은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다.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완전 제곱수의 소수입니다. 자, 요거 잘 체크. 요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1은 소수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완전 제곱수에는 들어갑니다. 요거일 때 값을 치러주면 돼요. 17 마이너스 y 이꼴 0일 때 y는 얼마가 되니? 17이 되겠죠. 그러니 17을 집어넣어. 그러면 x 마이너스 34의 제곱은 0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므로 x는 34 맞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x는 34가 다음에 17 마이너스 y가 2가 돼요. y는 얼마니? y는 15가 되겠죠. 15. 되겠니?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요. x 마이너스 30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 2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2가 되니까 2의 제곱. 자, 그러므로 x의 값을 구합니다. x의 값을 구하면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냐면 32하고 얼마가 28이 나오겠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17 마이너스 y가 얼마가 되냐면 8이 돼요. 8. 요거 지금 되겠니? 되겠니? 17 마이너스 y. 그러면은 y가 얼마가 되니? y가 얼마가 돼요? 9 9가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9니까 18의 제곱은 얼마가 되니? 이쪽이 4의 제곱 16이 되겠죠. 16. 그렇잖아요. 여기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x는 얼마가 되냐면 14하고 32가 나와요. 자, 이 중에 x가 최대인 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x가 34일 때가 제일 크네. 그래서 34일 때 y는 얼마니? 17. 국제의료복지대학에 국제의료복지대학 뭐 약대를 보겠다는 학생도 있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가 있는데 얘는 이거 의대형이 완전 의대형. 그렇지? 이게 뭐 p의 제곱, 소수의 p의 제곱이 들어가서 이렇게 푸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의대고. 그래서 이거는 뺄게요. 절대 안 나와요. 의대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모드로 넘어갈게요. 모드. 그렇죠? 모드. 그렇죠? 합동식. 이꼬르 3개인 것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소개를 하겠다. 자, 그러면 그리고 오늘 뭐 질문할 것 좀 많이 만들어. 다원이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만들어 왔대요. very good. 눈에 그때 마주쳐가지고 해오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막 다음 시간까지 질문 또 만들어 보세요 하는데 그 순간에 눈이 마주치는 학생한테 요번에는 질문 2개. 하나, 둘, 세 개 늘릴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어디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문제예요. 다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10이 되겠습니다. 10. 그리고 A, B는 자연수예요. 내추럴 넘버가 아니라 뇌추럴 넘버죠. 뇌추럴. 자연수,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연수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C 했을 때 C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보여줘.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해를 A, B라고 했을 때 해를 다 구해서 두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거를 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작은 값을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어쨌든 부정강정식 맞죠?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몇 개? 하나잖아요. 되겠니? 응? 오케이, 굿. 자,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21분의 1 이거 했었잖아요. 이게 기본이다라고 해가지고 3개짜리에서 4개짜리까지 우리가 했었죠. 4개 이상 나올 수가 없고 5개 낼 수가 없어요. 시간 내풀 수가 없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시면 됩니까? 어깨말이 통분해야죠. 그치? 통분해서 하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b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은 10이 되고 유리식을 없애야 되잖아요. 유리식을 없애야 되니까 얘는 이거 10이 아니고 6이다 얘들아. 미안. 나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아자하고 뭐 이런 데 못 본다 그래가지고 시험 나쁜 놈들인데 일주일 중에 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을 또 미국에이죠. 좀 이제 수의대 의사들도 좀 쪼잔한 것 같으네. 그치? 일본에 대대로 막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유 안돼 안돼. 정치적인 발언 안 할게요. 잘 끌려가. 속상해. 그래서 자 모든 걸 취소한다. 내 멘트는 취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가장 열심히 편하게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변형을 해야 돼. 얘를 변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들아, B에 대한 몇 차례? 3차죠. A에 대한 몇 차례? 2차죠. 모든 식은요, 낮은 차수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대로 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A에 대한 2차니까 A가 차수가 낮으니까 낮은 차수에 대해서 해줍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여기라고 일단 풀어요. 맞나? 맞네. 되겠니?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봐봐. 얘를 인수분해 죽었다 깨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A가 있고 마이너스 3AB를 뭐한 거네? 제곱한 거네? 일단 바꿔봐야지 어떡할 거야. 근데 적절한 수를 넣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A의 제곱에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퀄 제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얘들아 항상 명심하세요. 2차 이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니? 인수분해. 1차, 그러니까 2차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거 정리.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받았다 2차 이상이다 일단 제일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서 인수분해가 되면 I am very happy. 안 되면 낮은 차수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모양을 딱 보고 A의 제곱 A를 제곱했네 6AB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나오겠구나 바꾸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A-3AB의 제곱이 되고 넘겨요. 3AB가 아니고 이렇게 근데 완전적으로 바꿔 식이 틀리면 안 돼요. 그치? 얘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되네. A-3B가 돼야죠. 되겠니? 그리고 여기도 뭐가 되냐면 여기 아니고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는 모범을 보인 거야. 마이너스 2개의 제곱으로 드리겠죠. 죄송합니다. 날이 많아서 좀 비겁해 보이죠? 그렇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얘는 A-3B의 제곱은 넘어가면 얘를 이렇게 하면 B의 제곱에 의해서 보여줄게요. 넘어가면 9B의 제곱 뭐가 되냐면 9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인수분해 안 되네 낮은 차수로 정리하네 그리고 제곱이 되네 넘어갔을 때
여기서도 뭐예요? 식은요 무조건 공통으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차수를 다 낮춰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무조건. 자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3의 a-3b의 제곱 a-3b의 제곱이 생기고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b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9-b 이렇게 나와요. 응? 되겠니? 됐어요? 왜? 식의 정리의 기본이에요.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본다. 안 된다. 낮은 차수 우선으로 다시 내림차선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한다. 그리고 공통이 있으면 무조건 뽑아낸다. 아까 거랑 똑같죠. 왼쪽이 무슨 순위? 완전 제곱수. 오른쪽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수가 되겠니? 되겠니? 여기에는 얘는 이미 완전 제곱수니까 요놈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랬을 때 B가 어떻게 가야 되냐? B가 9보다 작아야지. 되겠니? 9보다 얘가 B가 커져버리면 이쪽 음수가 되잖아. 이쪽 제곱인데 이쪽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되겠니? 이해가니? 됐어요? 9-B를 잡아주면 되지. 9-B를. 되겠니? 뭐가 되도록? 완전 제곱이. 여기는 요 숫자, 요게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집어넣으면 완전 제곱이 되겠니? 8 넣어도 되죠. 8을 넣으면 1이 되니까. 되겠니? 5를 넣어도 되지. 5를 넣으면 여기가 4가 되니까 2의 제곱이 되니까. 되겠니? 그래서 찾아보니까 5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아까 선생님이 해주던 거랑 똑같잖아. 이게 한번 나오면 이런 유형 문제도 계속 개발을 해요. 똑같아. 0도 되지. A-같이 0이 되버리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가 완전 제곱이 돼야 돼. 5를 넣으면 4, 8을 넣으면 1, 9를 넣으면 0.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면 돼요. 9-B가 아니고 여기가 B가 돼. 진짜. 쏴. 오케이? B를 여기다 넣어. A 값이 나오죠. 여기다가 5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어 A 값 나와. 8 집어넣고 8 집어넣고 8 집어넣으면 A 값. 9 집어넣고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한 거하고 어떻다? 비슷해요. 그래서 답만 써줄게. 풀이가 없으니까. B = 5일 때 얼마가 되냐면 A-15의 제곱은 여기가 5가 되니까 B가 5가 되니까 그럼 이쪽이 얼마가 돼요?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5의 제곱에 5를 넣으니까 2의 제곱. 이거 풀면 이거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A가 5하고 1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 = 8을 넣어버리고 B = 8을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A-24의 제곱 맞잖아요. 8을 넣으면 그러면 얘는 8의 제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1이 되니까 아까 브라운으로 여기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16하고 32. 자, B가 얼마가 돼? 9가 돼요. 그러면 A- 얼마니? 27에 제곱은 0. 그러고 A는 충분히 되네. 27 되겠네. 그러면 만족하는 A, B의 값을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니까 얼마가 돼요? A가 얼마일 때도 장이고 B가 5일 때도 장. A = 5, B = 5일 때 A 플러스 B = 10이 뭐가 된다? 최소가 답은 10이에요. 되겠네? 이해가 다시 원이 나니까 됐죠? 부정방정식에 대한 거 일단 1차적으로 난이도 높은 것까지 했어요. 오케이? 또 있어. 또 나중에 이제 막판에 정리할 때 정리할 문제 한 300문제 정도 쫙 있어요. 집합도 쭉 풀게 했잖아요. 거기에 또 부정방정식이 2026걸 중심으로 해서 또 풀게 될 것이다. 그때
지금까지 한 거 정스러운 때가 쭉 기억이 나면 다 풀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모드의 대표적인 문제 3개 정도 해볼게요. 자, 모드. 합동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입시장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맨날 차토식에 있는 것만 풀면 차토식에 이런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차토식에 있는 문제는 10년 전 문제라고 다 얘기했죠. 책 쓰고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 2, 3년 전에 책을 쓰고 교과과정이 바뀔 때 5년 걸려요. 7, 8년 전의 문제들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려고 해요. 문제들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알아주시면 최근의 트렌드에서 다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 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자, 이제 우리가 모두를 할 거예요. 모두 문제 어디 갔냐? 오케이.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할까요? 나중에 이제 막판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도 내겠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선생님 줘요. 2025년 갈채편의 주요 문제. 내가 풀지 않은 것 중에 갈채편, 추가 게재에 있는 문제 쫙 100문제 쫙 해서 줍니다. 그거 쭉 풀면 제일 앞에 집밥부터 해서 모르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다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공식 써놓으면서 쫙 정리하게끔 다 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가 선생님이 했던 건 정말 기본이에요. 거기서 또 진화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했어요. 513 곱하기 2의 300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차토식 나고 차토식 지금 사모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돼야 이걸 또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풀고 있고. 기본에는 차토식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내가 봐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돼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 8년 전에 나온 거예요. 8년 전에 집필된 거야. 자, 그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꼭 봐라. 최소한 차토식으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 왜? 100년 동안 입시 문제를 분석해서 가장 스탠다드가 되면서 수학을 이해하는데 최적의 문제들만 고르고 100년의 역사. 우리나라 정석이 60년 됐죠? 그 전부터 나온 거고 정석이 처음에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책 다 베낀 거예요. 80%. 근데 지금도 남아있잖아. 내가 이런 얘기 정석 문제인데 일본 거 베낀 거다. 나는 일본 책 30년부터 봤으니까. 자, 그런 거다. 100년의 역사 속에 기본을 정리하는 데는 정말 좋은 책인데 그것만 가지고 입시를 끝내겠다? 심플하게 못다. 자, 어쨌든 얘들아 요것만 우리가 나누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2의 300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자, 7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1의 자릿수는 문제에 나오지 않죠. 2486, 2486 반복되니까 안 나오고 7로 나눌 땐 직접 나눠봐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모두가 뭐였는데 모두가 이거 3개짜리. 자, 그러면 자, 기본인 걸 또 지금 강의할 수는 없어요. 20분 이상 걸리니까 일단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모두 얼마? 7이 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 모두 7로 했을 때 여기에 2에 어떠한 제곱을 했을 때 1이나 마이너스를 만들어라 이거였잖아요.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뭘 구하라? 최소의 뭐를 구하니? n을 구하는 게 이게 first step이고 이거만 하면 다 끝난다. 응? 이해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뭘 했어요? 뭐 이거 A하고 B가 모두 C다라고 하면 A의 n제곱에 B의 n제곱도
모두 뭐 C가 된다. 이거. 이거에서 온 거 아니니 정리를 해줄게요. A하고 B 모두 뭐가는 C가 돼. C하고 뭐가 돼. D가 얘도 모두 C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양변에 모두가 같으면 좌변은 좌변끼리 AC는 BD의 모두 C가 되고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뭐가 돼요? D의 모두 C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갖고 다툰다. 그랬을 때 얘가 모두가 같으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랑 지들끼리 곱하는 거랑 같죠. 어차피 모두니까. 얘를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주로 뭘 쓴다? 얘를 쓴다. 모두 잘 나와요. 되겠니? 그러면 얘를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얘를 찾는 게 포인트다. 근데 1이나 마이너스를 안 구해지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죠. 즉 반복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잘 봐. 2의 세제곱이 얼마는 1이에요. 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 모두라는 게 뭐니? 모두라는 게. 정의가 뭐였어요? 정의가. 데피니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예 문제를 못 풀지. 즉 모두라는 놈은 요 놈을 7로 나눌 때 나머지잖아. 여기를 1이나 마이너스 1로 만드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얘를 뭐 300제곱이니까 100제곱, 100제곱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2의 300제곱을 7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2의 300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는 끝났네. 뭐가 되냐면 2의 3의 100제곱을 1의 100제곱에 모두 얼마가 돼요? 7이 되니까. 그 얘는 답이 얼마야? 1이야 1. 왜? 2의 300제곱은 1이 돼. 한 번 더 쓸까요? 그럼? 2의 300제곱은 1이 되고 모두의 7이란 말이야. 7. 이게 무슨 얘기야? 요놈의 식기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네. 이해가요? 응?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니? 곱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 주로 이것만 내다가 이제는 이거를 내네. 얘를 내요. 오케이? 되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513을 곱해볼게요. 나머지는 1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얘는 이런 얘기야. 517을 모두 물로 7로 나타내자. 그리고 2의 300제곱을 모두 뭐니 7로 나타내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곱한 거는 얘네들끼리 곱한 거하고 어떻다? 같다. 아까 얘기했던 자 다시 쓸게요. B 모두 C C야 여기 C가 또 있으면 안 되지. C가 있으니까 모두 N이라고 합시다. 여기 C하고 D가 있고 모두 N이야. 얘기했죠? 얘네들끼리 곱해줘. B, D는 모두 N. 그러면 좌측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두가 얼마였니 아까? 요건 1이었죠. 여기 구했잖아. 1. 517을 모두 7로 나눈다는 얘기는 얘는 직접 나누면 돼요. 7로 나눠버리면 나머지가 나오잖아. 얘는 얼마가 되냐면 517을 7로 나누면 얼마나 7, 7에 49 되겠어요? 77에 49. 그지? 오케이? 맞게 하고 있는 거니? 나눗셈을 봐야 합니다. 맞아요? 517. 응? 응? 513이니? 그런 걸 얘기를 해달란 말이야. 아, 흥분했는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못 보게 하면 어떻게 돼, 생각하면 짜증나. 미쳐버리겠네. 49가 되고 13이 되겠죠?
괜찮이 하여튼 흥분하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서 흥분하지 말라고 그래. 흥분하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23이 되겠죠. 23. 되겠니? 그러면 37이 얼마야? 21이니까 2가 답 2대 2 곱하면 2잖아요. 되겠니? 자 그래서 500 야씨 13인데 513에 2에 300제곱은 2 곱하기 모두 얼마니? 7이니까 답은 2예요. 2를 모두 치고 나면 나머지 2가 됩니다. 있는가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풀었고,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2개 정도만 할게요. 다른 것도 또 막 하게 되는데, 관계식 유도문제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 오늘 한 번만 완벽하게 외워도, 여러분들이 시간 보러 돼 있어 7점 무조건 맞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게 있네. 많이 못 가면 다음 시간에 어쨌든 뭐 많은 자리 찾아줄게요. 500에 515에 2024의 뭐가 되냐면 아래 두 자릿수 수를 구하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를 아래 두 자리라고 표현한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100으로 나눈 이 얘기가 똑같죠. 선생님 두 문제 가져온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될 것이다. 곱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모두 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규칙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스타일만 이렇게 주면 그 이상은 없을 것 같다. 다시 얘기하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 끝에 두 자릿수를 구하면 되는데 한 자릿수면 문제 아닌가? 5가 다 되니까 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1의 자릿수가 몇이 될지 몰라요. 알겠니? 얘는 그래서 모두 얼마라고 하는 모두 얼마로 해야 된다는 거 100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근데 1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끝에 자릿수가 5인데 응? 모두 100으로 1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515부터 시작. 얘는 15예요. 15 모두 100으로 하면 1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니? 15가 되겠죠.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니까. 2024년까지 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면 직관적으로 얘들아 아까 거는 모두게 됐지만 몇 제곱이니? 2024제곱이니까 2024년에 나 2025년 문제야. 2024년 된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런 게 생각이 나야죠. 2024승? 죽었다 깨어나도 2024승 못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니까 규칙성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야지. 그치? 2024승이네? 많이 못하네? 무슨 성? 그렇지. 첫 번째는 뭐니? 모듈로 1이나 마이너스 1을 맞는다? 뜻이 뭐예요? 규칙성밖에 없죠. 수이 높아지니까. 되겠니?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이걸 만들어. 515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5에 n, 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야죠.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요 최초 n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최초 n을 찾아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그때 자릿수가 얼마야? 5잖아. 5.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515가 되고 2024니까 오케이 높다는 무슨 성? 얘가 안 되니까. 이것까지만 나왔는데 이제는 모듈의 규칙성을 구하는 문제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나와요. 되겠니? 자 그러면 규칙성이 뭐예요? 연역적 추론이잖아요. 귀납적 추론이잖아요. 귀납적 추론. 1, 2, 3, 4를 넣어서 규칙성이 나오면 끝. 그러면 자 1제곱이 있으니까 515의 제곱은 이 얘기야. 15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5의 제곱. 양쪽을 제곱하는 거야. 되겠니? 15의 제곱이 얼마? 225 맞아요?
그러면 얘는 225란 말이야. 225를 100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얼마야? 25잖아. 이렇게 가겠죠. 되겠니? 응? 이해가 돼요? 되겠니? 25가 돼. 규칙성이 나온 거예요, 이제. 25의 제곱을 해봐요. 25의 제곱. 25의 제곱이 얼마야? 25의 제곱. 응? 25의 제곱이 얼마야? 625. 네? 얼마? 625. 625죠. 끝이 얼마니? 25. 25죠. 그 25가 계속해서 제곱되면 끝은 무조건 뭐가 되니? 계속해서 225죠. 끝은 25가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해보자는 말이야. 25에 뭘 해줘요? 또 제곱을 하면 얘도 얼마니 또? 20. 되겠니? 그러면 또 얘를 또 제곱하면 25가 나오는. 얘는 계속해서 25가 나오는 거예요. 모듈을 하면. 이해 가겠니? 끝? 답은 25예요. 25. 되겠니? 무슨 얘기냐면 25. 그 다음에 25의 세제곱은 25의 제곱은 또 뭐가 돼? 계속해서 25가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뭘 때려버려? 1011을 때려버리고 1011을 때려버리고 계속 25만 나오니까 답은 25다. 이렇게 1이나 마이너스 1을 구하지 않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다. 또 나올 것이다. 되겠니? 25의 n제곱은 무조건 뭐가 돼? 25가 나온다는 걸 추론한 거야. 이걸 기납부 추론. 자,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이제 그럼 515의 2제곱에 뭐가 돼? 1012가 2024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25에 1024는 계속해서 뭐만 나온다? 25만 나온다. 답은 25예요. 되겠니? 이렇게 자, 그래서 모듈의 가장 대표적인 그 외건 나머지 지난번에 연습했던 것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앞에 513을 곱해줘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7로 바뀌어서 또 나올 수 있겠죠? 7도 어떻게 해요? 7줄에서 17줄에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끝이 7이나 3이나 이런 것들 3, 6, 7, 7, 9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7, 9, 6, 3인가? 7, 9, 3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나올 수가 있다. 되겠지롱. 이게 몇 교시니 지금? 2교시야? 네, 2교시. 정신이 없어요. 아, 이렇게 열받으면 아주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대책을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데 힘이 없다. 그냥. 자, 그다음에 가우스를 사용하는 정수론이 있어요. 가우스를 사용하는 정수론이 있는데 관계식 유도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한 8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가우스 문제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오케이? 네? 가우스 문제 여기 몇 문제 가져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정도, 5문제를 가져왔는데 여기 6문제나 되네. 아니 뒤에 건 의대 문제니까 5문제인데 중간에 끊는 것보다 다음 시간에 하면 정도로 끝나요. 다음 시간에 가우스하고 기수법, 그렇죠? 기수법 뭐죠? 진법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쉬었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을 올릴게요. 관계식 유도 문제 예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도형과 상가함수라는 파트가 있어요. 도형을 막 주고 거기에 상가함수 가지고 막 길이 구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예비 작업을 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가 10분만 쉴게요.